애국적 민주정당만이 정당이다. 어느 날 최선왕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물었다. 옛날에 상해탕왕이 하해 거렁을 추방하고 주의 무왕이 은혜 주왕을 토벌하였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를 듣고 맹자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져 오지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묻는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들은 맹자는 시치미를 딱 대고 말한다. 필보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맹자는 포악한 임금은 임금의 자격이 없는 필부에 불과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것이다. 맹자의 이런 사상은 동양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군주는 베어, 백성은 물이라는 생각도 같은 맥락의 사상임에 틀림없다. 물은 군주인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모여 민유방본이라는 거대한 민주정치 사상을 창출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이런 생각이 맹자 이후 천수백 년이나 지난 중세에 와서야 겨우 저항권 이론과 함께 폭군방벌 사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상과 이론은 현대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의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헌법에 이런 유형의 저항권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저항권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서로 국민은 저항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기해 보아야 이 또한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자연권적 기본권으로서 이미 헌법적 가치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인권선언이 있어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선언이 없었어도 인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현재 정치적으로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구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정당의 본질을 강조한 것으로 정당이 어떻게 활동하고 존재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헌법이 이같이 요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당은 민주적인 정당으로 존재해 있어야 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다시 말하면 인권선언이 있어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헌법과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이미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일당 독재나 전체주의를 전제로 하는 공산당이나 나치당 또는 파시스트당은 비록 그 명칭은 당이라 하였더라도 정당이라 보지 않는다. 정당은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일 수도 없고 또 독재적일 수도 없다. 그런 당은 절대로 민주정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당이 아니다. 정당은 복수정당 체제를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민주적이기를 요구하는 것이 민주정치 체제 하에서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헌법 이전의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한때 일전반 정당체제의 시대는 있었어도 언제나 복수정당 체제를 유지하였다. 일당 독재 체제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정당이란 집권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특별히 국가가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단체라면 굳이 헌법에서까지 국가의 보호를 강조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시민단체처럼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단체이거나 이익단체는 결사의 자유와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뿐 국고지원까지 하면서 보호, 육성해야 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단체 즉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은 당연히 국가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가 경영의 책임을 진 정당은 집권당이 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야당이 된다.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당이 국가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 모든 정당이 똑같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야당의 간부들을 그림자 내각으로 인정하면서 야당 당수에게는 특별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야당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충성스러운 야당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정당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이르된다. 충성스럽지 않은 것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중북적인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어떤 정당도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당이라 한다면 존립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통진당을 보면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인 대중정당임을 거부하면서 계급정당임을 강령해서 표방하였다.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서도 스스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민주정당이기를 거부하였다. 애국가도 안 부른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하지 않는다. 태극기도 거부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박헌영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요. 임시정부의 정통성도 부정하는 행위다. 급기야는 내부 세력마저도 종북 세력으로 판명되었다. 북한 3대 세습체제와 핵보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호하려는 언행으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해왔다. 종국에는 내라는 세력을 키웠다. 이런 정당은 임의정당이 아니다. 당원이 총동원되어 이 음모 세력을 비호하고 변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장을 본다. 재판정을 점령하면서 난장판을 벌려 끝내는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수수나 부리지 않을는지 걱정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도 위해를 가하려는 음모를 꾸밀는지 모를 일이다. 내란, 음모를 꾸미는 세력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하랴 싶다. 이제 더 무엇을 말하랴.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